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현재 개장 10여 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현재 0.01%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계속 플러스권과 마이너스권을 오가면서 이번 주는 박스권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0.4% 가까이 빠지는 모습인데 949선 현재 예상 체결가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0.7%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중소형주 위주로 조금 더 긴장을 하셔야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나흘 동안 코스피 시장이 2,900선에 머무르면서 앞으로 좀 3,000선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미중 무역 전쟁 재점화 가능성과 중국의 부동산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변동성을 수반한 혼조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조금 전에 마감됐던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요. WTI 가격이 장중 3.5%가량 상승하면서 배럴당 82달러 선까지 돌파했는데 종가로는 결국 80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고 이런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우려를 부추겼습니다. 또 9월의 신규 고용이 19만 4천 명으로 시장의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쳤지만 연준의 테이퍼링은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또 5만 7천 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이 이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인데 6만 달러를 돌파한다면 사상 최고치가 쉽게 경신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블룸버그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화요일장입니다. 화요일장도 알차게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최충성 그리고 최재원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들 다뤄볼 예정이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 소통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통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유튜브 채널로도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바로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국제 유가까지 또 함께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 이 상방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텐데 우리 시장 이제 대응 작전 좀 세워주시죠. 예, 어제 일단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는 좀 시장이었었고요.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나쁜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약세로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약세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등 시도가 좀 나왔었는데 이 반등에 대한 강도가 그렇게 강한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오늘도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은 5일선 자리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오늘도 하락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5일선 자리대를 다시 회복을 해주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반등 시도는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10월달 들어서면서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외도 우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금융투자 쪽이 그나마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전날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매도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융투자 쪽이라든가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도 지난주 금요일날 양매도가 좀 전개가 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매수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반등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신용이 지난주 2거래일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 부분 좀 줄어들었습니다. 4,600억대의 매도세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는데 신용잔고는 좀 더 추세적으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마 좀 더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줘야 악성 매물을 좀 소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으로 이 거래를 하는 뭐 B2를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반등 시에는 처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뭐 해외적으로 좀 봐도 외부적인 요인으로 봐도 계속적으로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국내 쪽에서도 안 좋은 얘기들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심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기업들의 이익치가 하향 조정 좀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불확실한 그런 요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계열사 주식까지도 좀 매각을 한다고 하죠. 이게 이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기사가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7만 원짜리대가 깨지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7만 원짜리대를 깼다가 회복을 해주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7만 원짜리대를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긍정적이지만 이탈을 한다 손치더라도 6만 원대에서 이 주가가 오랜 시간 동안 그 거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좀 더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오늘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수 대비 좀 강한 종목군들이나 업종군들을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한 그런 테마성 종목군들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동차 쪽이라든가 수소차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쇼티지에 대한 얘기가 점차적으로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좀 판매 대수가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수소 쪽에 있어서도 미국 쪽에도 사업적인 그런 부분들을 확장시키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수 대비에 강한 업종군들 위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시안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유가가 결국엔 $80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단기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GS 같은 경우도 21선에 대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이라든가 아니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11선에 대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이외에 개별적인 그런 종목군들이죠. 뭐 한국석유라든가 아니면 통곡석유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극동유화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순환에는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들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속보가 좀 나왔죠. 김정은 북쪽에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동족끼리 무장을 하고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대북 관련주들은 조용할 만하면 좀 얘기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의 종목군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북 관련주들은 올해 내내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에 따른 관련주들은 뭐 아난티라든가 아니면 대아티아이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대아티아이가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밀려 내려왔을 때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도 일단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주가적인 탄력도 면에서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러한 종목은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신원 같은 경우도 아마 뭐 아난티와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관점을 좀 본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갭상승 출발하게 된다면 오히려 물려있던 부분들에 있어서의 매물이 좀 추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게 된다면 실적까지 좀 겸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컨센서스 상향 종목을 좀 보게 되면 LX세미콘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컨센서스가 좀 상향 되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와줄 시그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이노텍이라든가
LIG 넥스원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로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을 좀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관심들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SL입니다. SL도 지난 금요일 날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3만 원 초반자리대까지 눌리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영신산업 같은 경우도 애플 테슬라 쪽에 있어서 장비를 부품을 공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 권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500 이슈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분들은 오를장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12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면서 종목 간의 보합권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보이면서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금통위 그리고 LG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세 가지 종목은 하락하고 나머지 종목들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정말 오랜만에 5위권 안으로 안착한 모습이고요. 현재 777이네요. 1.7% 상승해서 77만 7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가는 중이고요.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일 대비 700원 하락하면서 7만 800원까지 내려갔는데 7만 1,000원 전 이탈한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도 1.4% 가까이 떨어지면서 현재 주가 9만 2,700원 부근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1% 넘게 하락합니다. 현재 38만 4,500원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강한 모습이네요. 1.2%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일단 본주 따라서 하락을 하고 있고 삼성 SDI가 유일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죠. 지난주 자동차 관련주 강세 보였었는데 현대차는 보합권 그리고 기아는 0.12%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8만 1,8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 11만 7천 원까지 주가 회복했다가 지금은 조금 떨어지네요. 500원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 예상 체결가보다도 더 큰 낙폭 키워가는 중이고 0.4% 현재 하락하면서 2,94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홀, 나홀로 매수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소 시장에서 188억 원대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0.4% 떨어지고 있죠. 950선 밑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의 나홀로 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모두 동반 매도 중인데요. 유일하게 선물 시장에서 748억대, 지금 1,000억 원대 돌파했습니다. 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물 시장 유입도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시죠.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2차 전지 관련주가 지금 코스닥에서는 강세네요. LNF가 2% 넘게 급등하면서 전일 대비 4,000원 올라갑니다. 18만 6,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0.9% 강하게 출발하면서 42만 7,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1.4% 하락하고요. HLB도 2.8%, 3%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 나오면서 지금 5만 원 선까지 위태위태한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모든 종목들이 하락불을 켰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종목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1.1% 떨어지면서 주가는 12만 3,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제약 종목들 좀 부진한 모습이고 카카오게임즈가 0.3%로 약보합권, 나머지 종목들도 좀 부진하네요. SK머티리얼즈가 0.75% 빠지고요. CJ ENM이 1% 가까이 빠지면서 지난주에 시장을 이끌었던 콘텐츠 대표 종목 CJ ENM 오늘은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에너지주가 강세네요. 중앙에너비스가 19%, 흥구석유가 14%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이정수 전문위원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 양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죠. 코스피도 2,900선 계속 이 부근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좀 박스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들이 아마 단발적으로 좀 거래소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460억대 사들이고 있고 코스닥은 역시나 개인들만이 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자, 우리나라는 이제 연휴 동안에서 일단은 해외 시장의 흐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외 시장은 별일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어요. 미국 시장이 급등이 나온 것도 아니고 급락이 나온 것도 아니고 계속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 기준으로 35,000 돌파 안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전 일단은 좋게는 봅니다. 이걸 가볍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이것도 좀 쉽지 않은 지금 상황들로 있기 때문에 그냥 박스권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돌파 시도를 한 다음에 나중에서는 안착이 되면 그 뒤늦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따라 움직일 것 같은데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0자리를 지금 저항으로 두고 지금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든 나스닥이든 저점만 안 깨지면 되는 시장인 거고 그리고 어제 일본 시장은 5일선을 돌려서면서 일단은 지금도 개장을 했지만 어제 미국 시장이 안착을 못하니까 얘네들도 뭐 이렇게 혼자서 급등을 할 수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박스권 정도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좀 이따 중국 시장 열려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뭐 폭락하면서 밑으로 저점이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홍콩 시장도 마찬가지고 대만 시장도 마찬가지고 박스권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이 저점은 깨지를 말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건데 요즘에 아주 비정상으로 움직이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도 다른 나라 시장이 움직이는 흐름을 봐서는 우리나라 시장 저점 깨지고 2,900 깨져가지고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그건 좀 오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일단 2,900만 지지를 해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2,900을 그러니까 2,900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박스권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3,000을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저것도 못하고 있는 것도 저것도 좀 문제입니다. 근데 지수가 그렇게 급락이 나오질 않으면 그래도 종목들은 호재를 찾아서 호재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종목이 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워낙 다른 나라보다 아시아 증시에서도 가장 약한 게 지금 코스피 증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대는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기대를 한다라 그러면 3분기 실적이 지금 시작이 됐고 거기서 실적이 양호하게 움직여주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서도 좋을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시면 되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소비주가 제일 만만하다라 그랬죠. 그 소비주 같은 경우는 실적을 워낙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좋을 거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을 걸 기대감으로 그리고 실적이 생각보다 엔터주들도 실적들이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들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이쪽 이슈도 11월 둘째 주서부터 해서 계속 일상 회복으로 가겠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이미 했는데 이번 주서부터 일상회복위원회라는 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번 주에 첫 회의를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관련돼서 이제 계속 그 코로나 관련주들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이쪽 애들 계속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수는 3천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아침에선 흔들고 있어서 어디까지 흔드나 그 정도 지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2,900이 깨지면 그럼 우리나라만 혼자 빠질 수는 없습니다. 2,900이 깨지면 미국 시장도 일본 시장도 대만 시장도 중국 시장도 다 같이 그냥 폭락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2,900이 깨지면 우리나라만 빠지지 않고 모두 다 끌어내리는 그런 이제 시장이 될 텐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2,900 안착에 지지에 일단은 3,000 돌파 시도를 계속 이번 주에서 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하면서 3,000이 안착이 되면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일본 시장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3,000 지지한다 그래서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그것도 못 해주고 있는 게 좀 기가 막혀서 그렇지. 3,000이 안착이 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3,000 안착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수의 종목들이 정상적으로 좀 빨리빨리 움직이려면 3,100을 뚫어야 돼요. 3,100을. 그래서 3,000과 3,100을 계속 두고 보면서 일단 저점이 안 깨지는 선에서 계속 박스권 정도로 보시면서
실적주를 보시든 아니면 바닥에서 이제 돌아가는 뭐 소비주들을 보시든 뭐 그런 쪽으로 보시면은 그래도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비빌 언덕 정도는 있다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종목들이 흔들리는 쪽은 흔들리고 올라가는 쪽 올라가는데 일단 오후장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종목으로 한번 상담을 한번 주가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자, 조선주들이 최근에 계속 내리 빠졌어요. 1, 2, 3, 4, 5개월 동안 계속 내리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주가가 하락세를 타고 있을 때에서는 계속 이렇게 하락으로 떨어지거나 약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계속 역배열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조정 중에 있고요. 워낙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손절보다는 계속 그냥 버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추가 매수를 계속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다 보면은 이제 바닥을 찍고 돌리는 경우들이 언젠가는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쉽게 나올 것 같은 모양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뭐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뭐 등등, 일단 뭐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현대사무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종속회사로 보유한 지주회사인데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했죠.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그 합병을 두고 인수합병을 두고 아직 얘기가 뭐 그렇게 크게 진전이 되고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 EU에다가 기업 결합 심사를 지금 계속 신청을 했는데 별 얘기가 없죠. 진전도 없고. 이게 이제 유럽연합 EU에다가 이제 계속 그 인수합병을 위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유는 그 유럽연합의 그 EU의 반독점 규제기관인 집행위원회가 이거를 지금 합병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뭔가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심사가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슈도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고 뭐 실적들은 조선주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뭐 조선주들도 실적들은 양호하게 뭐 조금씩은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게 크게 지금 이슈가 되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기에는 주가 차트가 워낙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 정도만 되시고 뭐 관망 정도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 지수도 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계속 이 정도의 한 9만 원 정도의 하방 경직을 보면서 한 보유 정도 만약에 올라간다 싶으면은 뭐 올 연말이나 뭐 내년 정도에서는 돌리지 않을까. 충분히 많이 빠졌습니다. 충분히 많이 빠진 정도라 가격적인 메리트는 이제 생겼다. 근데 이제 이게 당장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아니라서 조금 더 두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후성에 대한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 뭐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뭐 최근에서도 제가 25,000원까지 간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 물리느니 차라리 후성이 낫다라는 얘기도 최근 했던 얘기입니다. 다른 종목들 웬만큼 빠지는 거에 비하면 좀 전에 봤었던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조선주들 빠지는 거의 흐름을 보게 되면 후성은 전혀 빠진 게 없죠. 오히려 계속 급등만 나왔었고 그러니까 주가가 이미 틀립니다. 차트가 현대미포조선이 됐든 한국조선해양이 됐든 고점에서 계속 내리 빠지고 있는 차트와 후성과의 차트는 완벽하게 틀리죠. 얘는 우상향으로 로켓처럼 쏘고 있는 차트고 일단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40%로 상향한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전해졌고요. 그리고 후성의 3분기 호실적도 계속 기대감이 된다는 얘기 계속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불소를 기반으로 한 이제 냉매가스라든지 반도체형 특수가스라든지 2차 전지 재료 그다음에 그런 이제 자동차용 냉매가스 등을 판매를 하는 업체로서 지금 냉매가스라든지 특수가스 가격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여전히 계속 좋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계속 좋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가를 25,000원까지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은 여전히 좀 강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도 지난번에 이제 팔아먹었지만 다시 또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도 아직 물량들을 쉽게 정리하지는 않아요.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투시는 오히려 최근 다시 좀 들어오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지금처럼 지수가 이렇게 흔들릴 때에서는 차라리 후성을 수익으로 가지고 있다면, 신규 매수보다는 수익으로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점 자리 2만 원하고 18,000원짜리 깨지지 않으면 여전히 25,000원에 대한 목표치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실적도 괜찮고 이슈도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에서는 이제 소비주들 위주로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후성처럼 저렇게 강하게 버티는 종목들은 굳이 그거를 팔기보다는 일부를 가지고 25,000원까지 가져가시는 것도 지금처럼 시장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서는 이렇게 수급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셔도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개장 상황 짚어주셨고요.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도 챙겨드렸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15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각에서는 어떤 특징주들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캠트로스입니다. 캠트로스가 지난주 시간외 매매에서도 강세를 보인 종목인데 최근에 2차 전지 배터리 화재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캠트로스가 지나친 온도 상승으로 발생하는 이 배터리 화재를 막아주는 기술에 대해서 지금 특허를 획득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소식이 계속해서 이 주가 상승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캠트로스 접착제용 폴리머 생산 기업이었는데 2012년부터는 노트북 그리고 스마트폰 배터리용 첨가제까지 생산 납품하고요. 2차 전지 전해 관련 사업까지 지금 영위를 하면서 캠트로스에 대한 성장세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감까지 함께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8.7% 급등하고 있고요. 16,7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캠트로스도 주가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9월 초반 1,750원대였는데 10월 초반에 19,000원대 잠깐 올라갔다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양봉이 좀 많이 나온 걸로 보아서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16,8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9% 돌파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우신 시스템입니다. 리비안 관련주가 약시장 속에서도 강한 모습으로 시장을 지켜줬죠. 그 중에서도 관련 종목 우신 시스템인데 리비안 관련주들 다른 종목은 지금 약간 잠잠한데 우신 시스템만 오늘 장 초반부터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리비안 상장 관련해서 리비안이 이미 지난달 초에도 엔지니어 중심으로 10명 안팎의 실무진과 이 국내 기업들과 좀 만났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소부장 기업과 리비안이 손을 잡게 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신 시스템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9% 상승 중이고요. 주가는 6,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최근에 주가 상승이 대단했습니다. 지금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9월 말에 4,055원대에서 7,500원대까지 윗꼬리를 달고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5일선 위에서 양봉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현재 6,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자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9%, 코스닥도 0.9% 빠지면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커지다 보니까 이 지수의 낙폭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잠깐 삼성전자가 69,600원까지 터치를 했었거든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69,600원. 지수의 상승을 하려면 이 삼성전자의 이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좀 크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지금 저가 매수를 해도 좋을지 아니면 지금 떨어지는 칼날일지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삼성전자는 기존에도 제가 개수로 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관련해서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5만 원, 6만 원까지도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매수 자리로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떨어진 칼날 말씀하셨지만 떨어진 칼날을 잡으시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 삼성전자는 기존의 NC소프트 차트를 좀 기억을 해보시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뭐 좀 개파락이 발생을 한 3, 4일 동안 하고 계속적으로 뭔가 십자선을 또 만들고 반등을 주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계속적으로 현재까지도 살짝 밀려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우하향선을 그렇게 그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 초입이라고도 사실 보일 수도 있고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특히 이제 코스피 코스닥 그 종목으로 삼성전자, 삼성 계열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전반적인 딱 종목으로만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본연의 가치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굉장히 대외 변수가 많은 그런 시장이고 지금 뭐 국내 시장에만 이슈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미국 부채 한도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런 부분도 계속 나오고 있고 중국 관련된 이슈도 있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플러스를 이제 북한 관련된 이슈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수가 굉장히 많다라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상승하는 데는 100가지, 1000가지 그 이상의 그런 뭐 재료들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이유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하락에 대한 이유는 딱 한 가지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이 압박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죠. 대외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과연 상승할 수 있을까?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기 어렵다. 이 말인 즉 삼성전자가 상승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저번에도 체크를 제가 마지막에 했을 때 거의 10명 중에 1명이 가지고 있었어요. 국민 주식인데 일단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외국인 기관들은 더더욱 소극적으로 뭔가 개선을 해서 끌어올려주거나 이런 모습을 발생하기에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개인들 좋으라고 끌어올려주진 않거든요. 어쨌든 지금 매수, 뭐 지금 하락이 딱 나오니까 개파락이 나오니까 지금 매수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99%일 텐데 1%는 지금 매수기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도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관련해서 5만 원, 6만 원 정도 사이 아무리 못해도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 정도 왔을 때까지는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추고 그 다음에 진입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떨어지는 칼날은 절대적으로 잡으시는 게 안 되고 추세 전환의 모습이 확실하게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락의 어디까지 진행될 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번에 8월 초에 나왔던 개파락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 조금 차분하게 때를 기다리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금통위 관련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또 이야기가 나온다면 국내 증시가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일단 물론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실 미지수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최대한 방어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도 이제 반등 나올 때 절대 시장 상승할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3,100선의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기 돌아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은 외국인들 매수가 최소 못해도 2, 3일 정도는 좀 유지되는 선에서만 좀 접근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 올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지금 아직 관망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매매하지도 마시고 지금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세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율호라는 종목입니다. 율호 관련해서는 이제 바닥 구간에서 흐름은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지수가 이렇게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있는 거는 기존에 이제 8월 말부터 좀 낙폭이 발생을 했고 선행에서 좀 움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괜찮게 지금은 지수가 좀 흘러가고 있는 상태인데 2,000원 구간 기준 라인으로 한번 지켜보시고 천천히 한번 모아가신다면 한 번쯤 반등은 나와줄 수 있습니다. 일단 상단 목표는 2,500원 정도로 한번 지켜보시고 2,400원에서 500원 사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관련주 흐름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 종목은 많이 올라갔다가 좀 최근에 좀 하락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외국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뭐 양호하다, 뭐 CB 관련된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바이오 기업 지분 취득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기업의 재무제표가 만족할 만한 그런 수치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매출 영업도 지키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우신 시스템입니다.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리비안 배터리 설비 공급 관련 시장에 지난 이슈로 좀 부각되어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일단 배터리 관련주 양호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2차전지 굉장히 과부하라고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녁 방송에서. 일단 2차전지 관련주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가 거의 고점을 찍어갈 때 그런 느낌과 지금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이렇게 변수가 많은 시장에서 성장주가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의구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자금을 좀 많이 대응하게 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2차전지만 지금 시장에서 수급을 계속적으로 불을 지피고 있는데 조금은 조심스럽게 이성적으로 한 번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리비안 관련주는 상승이 기존의 2차전지가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단기 스윙 관점에서만 짧게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지 포지션을 너무 길게 잡고 예전에 2차전지가 올라갔던 그런 것처럼 그래서 포지션을 길게 잡으시면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시자. 물론 추세는 양호하지만 일단 그 관점을 말씀드리고 5일선 지지 여부 체크하시고 오늘 자리는 양호하지만 지금 시장이 많이 밀리고 있어서 좀 흠적거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주도하는 섹터가 어디로 갈지를 한번 지켜보시고 만약에 수급이 맞지 않는다면 오늘 들어가셨다가도 나오시고 좀 이런 전략으로 유동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좀 상회한다는 그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린 암모니아 사업 진출 확대에 대해서도 좀 시장에서 이슈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현재 자리 매매보다는 좀 관망하자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추세적으로 지금 강하게 또 돌아 올려 쳐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놓치셨다면 일단 흐름 지켜보시고 지금 올라가는데 따라줄 마시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형주는 코스피 코스닥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은 지금 매매보다는 또 관망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박스권 흐름을 좀 그려갈 수 있기 때문에 9만 원 라인 기준선을 잡으시고 천천히 최대한 가깝게 좀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이렇게 부딪히고 올라갈 때 아무리 못해도 이제 61선, 121선 정도는 한번 부딪혔다가 터치하고 이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7만 1,000원 구간부터 7만 6,000원 사이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저구가 오면 좀 베스트이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9만 원 기준선까지 한번 체크를 하고 돌아 올려칠 때는 바로 사신 것보다 수급이 어느 정도 2, 3일 정도 유지되는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거든요. 일단 차분하게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시장 상황과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유연하기는 해도 너무 유동성에 강한 건 유의하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매매도 장기적인 전략을 챙겨가기보다는 짧게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지수, 양지수 모두 1%대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가 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7만 원 선 밑에서 거래가 되는 중이네요. 마지막 주자 최재원 전문위원 만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또 오랜만에 일하려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유,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화요일장 오랜만에 또 나오니까 설레는데 설레는 만큼 좀 많이 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서 예상보다 더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또 내 종목에 대응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개장 상황도 짧게 짚어주시고요.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오늘 일단 개장성을 보면은 이 자리에서 쉽게 조금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가 막 엄청 약한 지지라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지지라인이고 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쉽게 이탈을 할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전에 형성했던 저점인 2,908인데 2,910 정도를 좀 크게 이탈만 하지 않고 오늘이 좀 중요한 날인 게
굳이 큰 상승을 하지 않아도 지켜주기만 한다면 이번 주 중에는 좀 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만큼 오늘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이 지수가 2,900 이전에 만들었던 저점인 2,908, 2,910 정도를 이탈을 하는지 지켜주는지를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탈을 한다면 여기서 이제 얼마나 강하게 이탈을 했다가 올라올지, 아니면은 뭐 살짝 이탈을 했다가 올라올지, 그리고 오늘 종가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가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가 또 굉장히 강한 지지라인 부분인 만큼 막 쉽게 막 이탈을 해가지고 크게 내리거나 그럴 수 있는 자리는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좀 관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막 한 3,000 위쪽에서 현금화를 하신 분들이 아니면 지금 현금화를 하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금화를 하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고 완전히 하락 흐름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기도 조금 애매하죠. 증시 지금 상황 보시면은 엄청나게 무섭게 내리지 않습니다. 종목들이 지금까지 와서는 좀 증시 상황이 조금 안 좋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막 무섭게 내리는 거는 아니니까 관망 정도가 좋아 보일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선물 매매가 아니라 선물이니까, 선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좀 대세 하락장으로의 전환이 아니라면은 좀 이 정도 하락 같은 경우는 한 반등 한두 번에 충분히 회복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조금은 관망하시면서 오늘까지 어떻게 될지 보고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지키고 이번 주 중에 강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종목은 제이콘텐트리인데요. 제이콘텐트리는 이제 중앙일보의 계열의 지주 사업과 영화 그리고 방송 콘텐츠 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콘텐츠 회사인데 요새 오징어 게임 관련주 덕에 이제 콘텐츠 기업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좀 이제 테마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최정원의 백전백승 시간에 오징어 게임 테마를 한번 언급하면서 함께 언급했던 종목인데요. 제이콘텐트리는 얼마 전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방영해서 인기를 끌었던 BT라는 작품의 관련주로 수혜를 좀 받기도 했었고요. 내년 초 방영할 웹툰 원작의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좀비물의 작품이 흥행을 이어갈 거다, 이제 흥행 기대감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웹툰으로 본 작품이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덕분에 이제 오징어 게임의 2차 수혜주로서 어느 정도 수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덕을 얼마나 볼지 차트를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콘텐트리는 현재 48,850원 부근의 저항 라인을 돌파 후에 좀 시원하게 올라주고 있고요. 48,850원이 돌파된 이상 일봉상의 고점인 57,800원 돌파는 어느 정도로 정해졌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고요. 오늘 돌파된 이 자리 57,800원이 아닌 이 48,850원이 지켜지기만 한다면 큰 좀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고 상승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보이는 최대로 상승 가능한 목표가는 71,500원 부근에 좀 강한 저항 라인이 보입니다. 좀 강한 저항 라인이 그쯤 있고 저기까지 무조건 간다 뭐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만약 제이콘텐트리가 오징어 게임 수혜주로 올랐던 이 버키 스튜디오나 쇼박스처럼 올라준다면 최대로 한 71,500원까지는 보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제이콘텐트리 추가 상승 여력이 좀 강한 종목이라서 매수 시그널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 만큼 따라가기보다는 아래로 눌러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최대 48,850원까지의 분할 매수를 좀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대유 에이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대유 에이텍은 자동차 부품 사업, 자동차 시트를 메인으로 하는 사업인데, 최근 아마존의 전기차 회사인 리비안이 뉴욕 증시에 곧 상장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죠. 이 대유 에이텍 역시도 그 관련주로 시세를 좀 뿜고 있는데요. 이 테마 역시도 이제 최정원의 백전백승에서 정말 많이 다뤘던 테마입니다. 그때마다 이제 시장이 안 좋은 만큼 수급이 더 몰릴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현재 차트를 보면은 상승 여력이 남아있긴 합니다. 상승 여력이 남아있어 보이긴 하는데, 지금 자리가 조금 애매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는 1860원에 있는 저항 부근을 한 4번 정도 도전했다가 돌파해내지 못했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1860원을 종가상 돌파 후에 안착했을 때 진입하는 것이 제일 좋아 보이고,
돌파하지 못하고 그대로 아래로 밀린다면 한 157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1570원부터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조금 받고 오르던 바로 오르던 2300원 정도까지는 2300원 부근에 있는 큰 저항대까지는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요. 리비안 관련 테마, 전기차 관련 테마로 계속해서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현재 차트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이므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조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조건 충족하는 거 확인해 보면서 진입해보기 괜찮을 것 같아서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은 감성코퍼레이션인데요. 감성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휴대폰 보조 배터리, 충전기, 스마트폰 액세서리 제품 등을 좀 제조 그리고 수입, 유통하는 모바일 부분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액티몬이라는 브랜드로 이중 보조 배터리와 충전기 충전, 무선 충전, 기타 상품의 스피커, 케이블 등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네요. 위에 말씀드렸듯이 감성코퍼레이션은 보조 배터리, 충전기, 스마트폰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이번 6월에 자회사인 데브브루와 합병을 하면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이 스노우피크 어페럴을 보유 중인데 캠핑룩 브랜드로 인기를 얻으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아닌 국내 여행과 캠핑이 늘어나면서 캠핑룩을 기반으로 하는 스노우피크 어페럴의 매출이 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연매출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상반기 만에 이제 작년 매출을 다 벌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스노우피크 어페럴의 매출 성장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역시나 스노우피크 어페럴은 이제 상반기 매출이 100억 정도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 덕에 감성코퍼레이션 역시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지난 거래일 1875원을 돌파해주고 부진한 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데요. 이대로 여기를 1875원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한 후에 상승한다면 최대 2770원 부근의 상승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말 그대로 2770원은 최대로 보고 있는 자리니까 무턱대고 거기에다 매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렇지만 현재 차트 흐름도 좋고 올리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해 보이므로 감성코퍼레이션은 너무 빠른 추격 매수보다는 오늘 이대로 자리 지켜주는지 아니면 아래로 조금 더 지지라인을 테스트하는지 보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짧은 증시 상황이랑 전망, 그리고 제이콘 텐트리, KUA텍, 감성코퍼레이션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드렸고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완전한 하락 흐름으로 전환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일시적으로 주식이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스피가 1.4%, 코스닥은 1.37%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매우 강하게 매도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초반에 사들이다가 지금 3,400억대 매도로 전환했고요.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 지켜보시면서 환율도 꾸준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요일장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